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에서 예고했듯이 유튜브로 여자친구 구하기 시즌2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1이 아쉽게도 수많은 인연들이 그렇듯이 마무리가 되었고, 아쉽게도 저는 슬픈 마음을 잘 회복하고 시즌2에 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좋은 인연이 저에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노력하던 중에 또 유튜브를 이용해서 저를 홍보하고 또 좋은 인연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에 대한 소개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2021년 함께할 당신을 찾습니다. 이 시즌2라고 이렇게 적어봤는데 뭔가 하트 같죠? 이번 시즌엔 더 좋은 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연은 내가 찾는다. 공개 9회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시즌1은 아쉽게도 마무리되었는데 이유는 밑에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상처를 회복하고 시즌2를 시작합니다. 네, 외모는 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고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전히 조금씩 살이 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근데 연애를 하면 뭔가 더 생산적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도 더 가꾸게 되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건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겼고 지금 이 안경이 더 잘 어울리는데 이게 부서져가지고 또 새로 맞출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사진 아니고 결혼식 사회 봐줄 때 사진이고요. 네, 이렇게 생겼다. 지금이 제일 최근. 그리고 전화하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는 제가 ASMR이라고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제 전화 목소리, 라디오 목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기본 정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33살, 89년생 뱀띠입니다. 네, 1인 기업가라고 써있는데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뭐 요즘에는 좀 강의가 다시 많이 시작돼서 시간이 좀 없는 시간대도 있지만 보통은 다른 일반 분들보다는 시간 사용이 자유롭다. 그렇다고 뭐 탱자탱자 노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학력은 대졸,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키는 178.6인데 깔창 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끼면 이제 180도 넘을 수 있지만 별로 안 좋아하고 평소 스타일은 셔츠나 청바지나 이런 거 입는 거 좋아하고 넥타이 매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제 맨투맨 후드티를 입으면 꽤 어울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도 입어봅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맨투맨 셔츠 같은 거 하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술은 가끔 사람이랑 먹을 때 그럴 때만 먹고 혼자 먹거나 이러지 않고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연인과 함께하는 술자리는 좋아한다고. 버스, 메트로, 워킹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차는 없고요.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는 곳은 서울시 관악구예요. 관심사로 가보겠습니다. 관심사는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고 또 먹고 사는 게 심리학이기 때문에 심리학, 먹고 사는 문제, 심리학 책 읽기 다 심리학과 관련된 거죠. 농구 보는 거 좋아하고요. 게임 하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에 닌텐도 스위치를 저를 위해서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이렇게 파티 게임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이 하면 재밌겠다. 그리고 보드 게임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1대1로 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방탈출 같이 이렇게 같이 나가서 하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머리 쓰는 것들 좋아하고요. 넷플릭스 결제해서 보고 있고 마블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요즘엔 재테크를 조금 해야겠다 하고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뭔가 이 연애를 하면 데이트 비용을 벌어야겠다 해서 재테크를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취향 좀 업데이트가 됐는데 제가 꾸미는 것에는 크게 평소에는 관심이 없는데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날 입는 옷 입어요. 근데 이성 친구가 너 이런 거 잘 어울리는데 이런 거 입어봐. 그러면 되게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SF 영화나 뭔가 상상을 실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토이스토리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보면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이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저는 그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SF 같은 것도 좋아하고 또 의외로 귀요미한 것들 좋아합니다. 피규어 같은 거를 사진 않지만 그 홍대 같은 데 가면 상상마당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 되게 아기자기한 그런 디자인 제품들 그리고 뭐 조그만한 피규어 인형 같은 것들을 보는 걸 좋아해요. 이제 비싸서 많이 사진 않지만은 그리고 발라드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노래는 불러줄 수 있다.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첫 번째로는 정서적 안정성이 대부분은 높은 편이에요. 상대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고 갈등이 생기면 보통 그날 저녁에 해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도 존중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 사람이 무슨 가치관을 가졌든 간에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물론 이제 차이가 나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넌 이렇게 바뀌어야 돼, 내가 널 생각하니까 넌 이렇게 바뀌어야 돼 라고까지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도 그 가치관을 갖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꾸려고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냥 제 모습을 보여주든지, 너무 가치관이 안 맞다 그러면 이제 안 만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도 잘 표현하려고 하고, 이 서운한 마음도 이제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인데, 그래서 막 징징대냐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처받은 부분, 서운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발발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발견하게 된 거는, 상대방이 저한테 뭔가를 잘해주거나 칭찬해주거나 그러면 되게 크게 감사한 표현을 합니다. 되게 좋아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연애를 거치면서 이 너무 솔직함이 문제일까 하는 고민은 요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알려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식었던 부분, 이런 것들을 너무 빨리 알아채서 관계가 빨리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직도 고민이에요. 근데 저는 결국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다, 혹은 나한테 뭐 실망한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을 굳이 숨겨서 관계를 이어가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아직도 들긴 하는데 약간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허세가 별로 없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이거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정도는 말을 하는 편입니다. 이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확실하고 불안전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별로 가진 거 없지만 너 하나는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길 원하는 분이 있는 걸 알아요, 저도. 근데 저는 제 스타일은, 저는 실제로 제가 믿을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말하는 편이지만, 진짜 아무런 근거 없이 나만 믿고 따라와 뭐 이런 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다. 그리고 약한 안정형 애착이다. 관계 초반에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것도 맞고 나도 상대를 좋아하는 게 맞고 이러면은 빠르게 안정감을 갖고 되게 결정도 단호하게 하는 편이에요. 뭐 이 사람이 괜찮다 그럼 이제 직진하는 편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연락이 어렵다 그런 것도 다 받아들이고, 언제 만날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심리적인 어려움에 처하면 잘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그래서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이 저한테 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제가 일을 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또 이 사람을 고쳐줘야지, 도와줘야지 라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심리적으로 힘든데 당신이 심리 쪽을 일을 하니까 나를 구원해주거나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나? 일석이조 아닌가? 남자친구인데 그렇게 잘해주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이제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저도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지 치료를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건 돈 받고 하는 일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줄 수 있어요. 제가 뭐 대단해서 줄 수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저도 혼자 먹고 산 지가 6년이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력갱생하는데 약간의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처럼 어떤 프리랜서나 혼자 먹고 사는 분들도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서로 힘들지만 도움도 주고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으니까. 다음은 특성입니다. 저는 논리적인 사고를 중시하고 이성적인 부분이 강해서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되게 딱딱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편안한 사람이나 이성 친구한테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되게 따뜻하게 다가가려고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드립도 많이 치고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꼭 필요해요. 이게 뭐 히키코모리 같이 있는다는 게 아니라 제가 내향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도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유튜브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이러면서 에너지를 회복하는 편이죠. 근데 잠수 타는 건 아니고 연락은 다 해요. 그리고 저는 제 업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겠지만 한 가지 예시를 드리자면, 계략적인 건데, 진짜 못 벌 때는 진짜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정말 가난한 친구처럼 벌고요. 진짜 잘 벌 때는, 제가 이제 올해 2월에 정말 제 수익이 많았었는데 그때 제 변호사 친구의 초임 월급을 벌었었어요. 그때 되게 상징적으로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그때만큼 계속 벌 수는 없죠. 근데 저도 조금씩 일반 회사원, 일반 직장인 보다 더 벌거나 그 정도 벌거나 하는 수준에 점점 수렴하고 있긴 해요. 물론 이제 프리랜서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떨 때는 변호사 친구처럼 벌었다가, 어떨 때는 이제 중소기업 그 말단 사원처럼 벌었다가, 알바처럼 벌었다가 막 이럴 때가 있긴 한데, 점점 이제 수렴으로 보면은 보통의 직장인처럼 버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근데 그거는 전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면, 물론 안정적인 건가 조금 아쉽지만, 장점인 부분은 저는 제가 하는 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로 그런 돈을 번다는데 약간의 뭐 자부심? 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말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어색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심리학을 전공했지만 상대방을 막 마음을 읽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저랑 소개팅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뭐 제 마음을 읽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발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그 자기 전공 있잖아요. 그 얘기하자마자 그 나오는 그런 편견 있잖아요. 그건 똑같아. 몰라. 나도 내 마음 모를 때 있는데 어떻게 알아. 지금까지 2권의 책을 썼고요. 글을 이제 계속 써야 되고 세 번째 책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에 대한 책을 또 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즌 1을 떠나서 시즌 2까지 찍고 있는 남들이 안 하는 짓을 가끔 합니다. 이 상대방에게 꽃 선물도 하고 편지도 하고 라디오처럼 녹음해서 뭘 이렇게 보내기도 해요. 상대방을 감동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말했듯이 왜 시즌 1을 마무리했냐, 이제 만났던 분이 나쁘거나 이런 분이 아니고 되게 좋은 분이셨고 다만 제가 그분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 판단이 들어서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어떤 만남이 됐든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이 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없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제 마음이 떴는데 이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이 두려워서 서로 되게 진이 빠지고 말려 들어가는 그런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많이 슬프지만 잘 마무리하고 빨리 넥스트 스텝으로 가는 게 서로에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연애를 바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나랑 맞을 것 같다라는 부분은 이쪽 부분에서 상상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이런 데이트를 좋아하거든요. 저 카페에서 서로 각자 할 일 하면서 가끔 쉬는 시간에 뭐 꽁냥꽁냥 대고 이런 걸 좋아해요. 제가 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있을 때 이 친구도 뭔가 뭐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책을 읽는다거나 뭐 자기 할 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같이 좀 놀다가 밥 먹고 이런 거 좋아하고요. 가벼운 주제부터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티키타카가 맞다고 하죠. 저는 가벼운 얘기도 좋아하긴 하지만 뭐 복잡한 문제도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사회 현상, 뭐 어떤 자기가 배운 거, 전공 지식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풍부하게 나눌 수 있다면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열심히 일하고 잠들기 전에 전화로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붙잡고 일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오늘 뭐 어땠어? 이런 게 좋았어. 뭐 목소리 듣고 싶었어. 이런 얘기 하는 거 좋아하고요. 이 하루 열심히 일하고가 사실 이 시즌 2의 핵심적인 원인이기도 한데 이제 시즌 1이 끝나고 뭐 일이 좀 많기도 했지만 조금 이렇게 진이 빠지는 게 좀 있었어요. 연애를 할 때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애인한테 보고를 하죠. 오늘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이런 게 힘들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되게 조금 무기력해지는 게 좀 있더라고요. 생산성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서로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서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저는 제가 뭐 이런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해서 조언을 안 듣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피드백도 받아들일 만큼의 이 마음은 열려 있어요. 물론 고집을 꺾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완전히 다 무시하고 다 내 말이 맞아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장난도 좀 칠 수 있게 서로 그런 관계고 코인 노래방 가는 거 아직도 좋아합니다. 나이가 좀 들었는데도 아직도 그런 데가 좋더라고요. 뭐 일반 여느 그 연인들 그랬듯이 같이 뭐 게임도 하고 마라방도 가서 만화도 보고 농구 보러 가고 그리고 가끔씩 새로운 이벤트를 함께 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이 배우는 것도 좋고 여행 가서 추억을 쌓는 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런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자기만의 시간도 잘 보내고 함께하는 시간도 잘 보내기. 그러니까 이전의 연애 경험을 좀 떠올려 보면 매일매일 보길 원하는 분도 계셨고 너무 바빠서 같이 있는 시간도 뭐 너무 작업만 해야 되는 그런 분도 만나봤는데 그게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시간도 잘 보내고 또 만났을 때는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좋은데 그런 게 좀 안 맞으면 좀 데이트보다는 외로워서 갖다 두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 하나가 리드하길 바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좀 리드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네, 외모 이상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생긴 분만 연락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딱 제가 요번에도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하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선한 인상에 눈이 예쁘신 분이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그 반대로 되게 도시적이고 고양이상에 조금 차가워 보이는 분. 뭐 마음이 따뜻하면 차가운 분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저 사람 보면 되게 따뜻해 보인다. 저 사람한테 기댈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마음이 넓어 보인다. 이런 스타일의 외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이 디샤넬이라고 하는 예스맨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이분은 뭐 따뜻한 느낌보다 되게 엉뚱하고 착한 느낌. 네. 레이첼 맥아담스는 뭐 거의 대표격이죠.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리고 한지민은 정말 좋아하는 이상형인데 이런 분이 뭐 저한테 연락이 오진 않겠지만 이 느낌이 뭔지 아시겠어요? 되게 선하고 되게 눈이 예쁘신 이런 느낌. 그리고 키는 제가 이제 너무 큰 분도 만나봤고 작은 분도 만나봤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냥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160 언저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체형은 너무 마르신 분을 보면은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종교가 없는 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저는 이제 사회과학을 신봉한다고 써있는데 제가 심리학을 배웠단 말이죠. 심리학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는 사회과학 계열에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계열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이 실험으로 증거가 되지 않는 것들은 이론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 어떤 증거나 확률적인 요인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잘 받아들이진 않는 편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사주팔자 이런 것도 확률 이런 개념이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가 있는 분도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랑 안 맞아요. 그래서 종교가 없는 분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성격 이상형을 보자면 당연히 마음이 따뜻한 분이 좋습니다. 스스로와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분이라고 써있는데 여기에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도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자기 자신을 조금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좀 분명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만날 때도 난 이런 사람이 좋아. 저도 이렇게 명확한 원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 되게 강하게 말했듯이 내가 상대방의 행복에 기여할 수 없다. 혹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럼 저는 빨리 헤어진다. 그러니까 제 원칙인 것처럼 누군가도 그런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삽질을 안 하고 서로에게 시간 낭비를 안 할 수 있다. 자기 이상형은 뭐 키가 180 이상의 남자다움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이제 조금 내 스타일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이 새로운 사람한테 만나보려고 노력하면 보통은 실패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180 이상의 몸짱인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뭐 저처럼 체형인 사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는 꽤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안 그럴 것 같겠지만 되게 매일매일 뭐 예쁘다, 좋다, 뭐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되게 자주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 마음이 그러니까. 근데 상대방은 뭐 그게 오글거린다 라거나 그런 말을 평소에 안 해요 이런 사람이면 조금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갈등이 일어날 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러려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성적인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겠죠. 뭐 감정적이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뭐 사과를 한다거나 협의를 한다거나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는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 대한 열정과 확신이 조금 있는 분이면 좋겠어요. 자기 일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뭔가 열정이 없으면 매력도 많이 떨어지지만 앞으로 함께 미래를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것도 되게 멋있고 저도 거기서 배울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좀 불분명하다 보면은 저랑은 조금 이제 스타일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도 물론 열정이 떨어질 때가 있고 확신이 안 들 때도 있지만 결국 다잡고 다시 나아가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뭔가 자기 분야가 조금 있으신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 요게 많이 추가됐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제 기준이 좀 명확해졌는데 연하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도 조금 미래를 준비하고 싶고 그러려면 그래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어떤 뭐 결혼이나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조금씩 생각하고 싶은데 아직은 제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는 아니란 말이죠. 저는 조금 더 발전하고 노력하고 돈을 모아야 되는 시기이긴 한데 그러려면 저보다는 연하인 게 좋겠죠. 연상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빠르게 결정하시길 원할 테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살기 때문에 서울에 사시는 분으로 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좀 멀다 보면은 짧게 만날 수 있는 시간도 갖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만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분이 제일 좋을 것 같다. 제가 이제 서울시 관악구에 산다고 했잖아요. 뭐 관악구에 계신 분이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리고 다음은 학력은 크게 제가 신경 쓰지 않는데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화가 좀 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까 말했듯이 뭐 경제, 사회, 뭐 신념, 철학, 뭐 미래, 그리고 뭐 자기 직업, 뭐 사업, 재테크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관심 분야가 좀 많고 저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력은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이런 대화가 가능하면 좋겠다. 그리고 돈이 많거나 현재 좋은 직업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제 직업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제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뭐 객관적으로 보기에 저 사람 뭐 사짜 직업 이런 건 아니니까 제가 그런 직업을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자기 일에 열정이 있고 현재 만약에 자기 일이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나는 앞으로 이런 걸 준비해서 이런 걸 해볼 거야 라는 열정이 있으면 전 그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저도 많이 조언을 드릴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저도 그분에게 또 열정을 받아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천사 저는 꾸준하고 한결같은 게 큰 매력입니다. 그래서 든든함이 있고 따뜻한 위로를 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오래 봐온 친구가 얘기해준 부분인데 성장하면서 발전할 수 있겠다 서로. 그리고 오래가는 연애는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맨디쌤은 그런 점에서 아주 준비가 됐다. 뭐 이렇게 좋게 표현해 줬는데 오래가는 연애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맞는 사람을 만나서 좋은 연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저에 대한 소개를 마쳐봤습니다. 저에게 관심이 생기신 분은 이 페이지에 구글 설문지로 자기 소개와 이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이제 받아보고 저장하진 않고요. 소개팅은 직접 만나 뵙는 방식 혹은 안전이 좀 걱정된다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줌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분명히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과 만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바라는 이성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죠. 제가 거절의 메일을 보낼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상처 입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사람을 몰라보다니 나의 이런 가치와 장점을 몰라보더니 네가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대단해서 여러분들을 거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죄송하게도 고사하는 거니까 그런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거절당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나를 몰라보다니 나 되게 이런 부분도 괜찮은데 참 아쉽네.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 만나나 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마음을 보호하곤 합니다. 그래서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 어설프고 많이 부족해 보이는 소개글이었지만 이 글에 또 마음이 드시는 분은 편하게 메일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인연이 이어질지 모르니까요. 저도 뭐 몇 분이 메일을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한 명 나눌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